자, 오늘은 명제 두 번째 시간, 명제 여기대요. 그리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명제의 여기대요. 자, 우리 조건과 조건을 화살표로 연결하면 이렇게 명제가 된다고 그랬지, 그제? 조건과 조건.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요 명제와 친척인 패밀리가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한 패밀리인데요. 얘를 차례를 바꿔서 이렇게 조건, 가정과 결론을 위치를 바꿔놔도 명제가 될 거야. 그제? 그리고 얘를 부정하고 얘를 부정해서 화살표로 연결한 것도 명제고요. 얘를 부정해서 앞에 놓고 얘를 부정해서 뒤에 놓고 이런 명제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건데, 이럴 때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 있는 얘네들을 서로 역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 얘네 둘이는 제자리에서 부정만 해놓은 명제를요 서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도 바꾸고 부정도 해놓은 걸 서로 대우라고 불러요. 자, 위치만 바뀌면 여기야, 부정만 하면 이고요.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 걸 우린 대우라고 부른다고요. 지우야,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니? 그렇지. 위치만 바뀌어 있으니까 얘네들이는 여기인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는 어떤 관계일까? 가영아? 얘네들이는 그래, 위치도 바뀌고 부정도 해놨으니까 얘네들이는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의 역이대우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가 참이면 얘는 몰라, 얘도 몰라. 그런데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되는 성질이 있다. 우리 집합에서 이런 거 따져봤었죠. P가 Q에 포함되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성질이 있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야,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되면 되잖아. 그죠? 근데 P가 Q에 포함되면 Q의 여집합에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무조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끼리는 진리값이 같다고 해요.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지만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얘도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요,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역이나 이나 대우를 만들 줄 알고요, 대우와는 진리값이 같다. 얘네 둘이 모른다. 얘가 참이면 얘가 뭐가 되는지 몰라. 근데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되겠네. 그래서 명제의 역이대우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잠깐, 얘네 넷이 하나의 패밀리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생긴 건 뭘까? P면 not Q이다. 지구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일까? P면 Q이다와 P면 not Q이다. 부정인 관계예요. 야, 얘의 부정이 얘가 되는 거야. 얘의 부정은 얘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는 서로 부정인 관계죠. 그리고 얘가 참이 되면, 지구야, 얘는 뭐가 되니?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가 거짓이면 얘는 참이 되겠지. 그런데 좀 이따 배울 증명법에서요. 얘가 참인 걸 보여주라는 건데 그게 어려우면요. 대우가 참인 걸 보여줘도 돼. 그걸 대우 증명법 또는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얘가 참인 걸 보여주기 힘들 때 부정이 거짓인 걸 보여줘도 돼. 그걸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명제의 역이 대우에 관해서 공부하러 갑시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짓. 자, 역이 참인 걸 고르래. 그러면 지금 이 명제를 따지라는 게 아니야. 이 명제의 역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이다. 얘를 따지라는 거죠. 예. 얘는 거짓이죠. 왜냐면 둘이 곱해서 0이면 x가 0이 아니라 y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거짓인 판례 x는 1이고 y는 0이면 요건 만족하고 요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겠다. 자, 얘는 x가 2보다 크면 x는 이건 지금 정리해보면 x는 3분의 7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죠? 자, 요쪽으로 참이 되려면 얘가 여기 포함돼야 되는데요. x는 2보다 크다는 x는 3분의 7보다 크다에 포함되지 않아. 그지?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도 거짓이 되겠네. 우리가 따지는 건 이쪽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둘이 곱해서 짝수이면 모두 짝수이다. 이것도 거짓이지. 어떨 때? x는 2고 y는 3이면 둘이 곱한 건 짝수인 게 만족되는데요. 둘 다 짝수인 건 아니잖아. 그죠? 가정만 만족되는 애가 있으면 명제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둘이 더해서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이다. 얘 역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면 둘이 더한 건 0보다 큰데 둘 다 0보다 크다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 앞에 거 가정만 만족되는 게 있으면요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겠다. 앞에 거 만족하고 뒤에 거 만족하지 않으면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이겠네. 자, 둘 다 0이면 둘의 절대값의 합은 0이다. 얘는 참이 되겠지. x도 0이고 y도 0이면 절대값들이 다 0이 될 테니까 절대값의 합은 0이 되는 게 맞겠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명제의 참거짓을 따졌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역의 참거짓도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에 대해서 이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에요.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인데 얘가 참이래. 얘도 참이고. 그런데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되고요. 얘가 참이 되려면 Q가 P에 포함돼야 되네. 야, 둘 다 만족되면은요, P하고 Q는 같은 집합이어야 되겠지? 어떤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이려면요, 두 개의 진리 집합은 같은 집합이 돼야 P가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되겠다? 그럼 둘이 같은 집합이 되려면 얘랑 얘는 A는 B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4는 AB. 예.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다. 예. 또 위에 거 B는 A-2를 여기다 대입하면 A 플러스 4는 A 곱하기 A-2 A제곱 마이너스 2A인데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A 얘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그럼 A-4 곱하기 A 플러스 1은 0이라 A는 4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위에 보면 양수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A는 4입니다. 여기다 4 집어넣으면요. B는 2가 되겠네. A는 4, B는 2. 그래요? 두 집합이, 진리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어서요. P면 Q가 참이고 Q면 P가 참이 되겠다. 예. 이게 명제의 역이 되우라는 거예요. 쉽죠? 예. 자, 그 다음 퀴즈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죽어도 나와요. 예. 반드시 나옵니다. 자, 우리 어떤 명제가 얘가 참이냐? 모두 참이라고? 모두 참일까? 가영아, 모두 참이야. 모두 참이야. 질문이 뭐였어요? 아, 이게 참이면 뭐가 또 참이지? 대우가 참이죠. 그래서 얘가 참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야, 얘네 둘이 더한 게 이것들 더한 게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0이 아니야. 이거 풀기가 힘들거든. 그럼 얘가 참이면 이거에 대우 x-a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도 0이야. x가 a면 얘가 만족돼. 그러면 x가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는 0이야. 야, 얘가 참이려면요. a는 3이거나 5면 얘가 참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된다를 풀 때 A 조건을 찾기 힘든데요. 이렇게 대우를 만들어서 예. A의 값은 3이나 5다 라고 찾아주는 게 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 이 개념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요. 반드시. 죽어도 나옵니다. 예? 자, 근데 위에 보면 이 문제가 약간 더 어려워서 이걸 푼 거야. 자, A 더하기 B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다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성립한대요. 그럴 때 K의 최소값을 구하래. 나윤아, 너 늦는 시간 정확하게 얘기해줘. 우리 다 기다렸어. 15분 동안. 네가 25분 늦는다 그랬으면 30분 늦는다 그랬으면 수업 시작했지. 거기 병원 다원자인데 그냥 앉아. 슬기롭지 못한 거야. 어차피 늦으면 미안한 거잖아. 그죠? 선생님은 어차피 늦었어. 그런데 한 15분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안해 얘들아, 나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어차피 늦었잖아. 그죠? 근데 15분 늦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10분 늦어서 25분 늦을 수 있잖아. 늦어서 미안한데 15분 늦는다 그러고 10분 더 늦고 가면 욕을 직사리 먹죠? 그잖아. 근데 미안해 한번 하면 나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그리고 15분 일찍 가면 생각보다 일찍 하면 반가워합니다. 그지 않겠어? 그리고 혹시 10분 더 늦어서 25분에 가도 시간 맞춰서 왔네. 다 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내가 30분 정도 늦는다 그러면요. 얘네가 뭔가 할 게 있잖아. 그죠? 야, 그럼 우리 얘 오기 전에 우리 저기 가서 뭐 좀 사오자. 올리브영 가서 립스틱 하나만 골라오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거기 마냥 서서 기다리지 않고. 삶의 지혜들을 좀 발휘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거나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또는으로 연결된 게 더 힘들어. 또는으로 연결된 게 더 힘들다고. 왜 힘들어? 야, 너 소개팅 할래? 좋아. 그 남자가 돈이 많거나 잘생겼어. 그럼 헷갈리지? 헷갈리잖아.
돈이 많거나 잘생겼다 그러면 안 헷갈리는 거 뭐야? 야, 그 남자는 돈도 없고 못생겼어. 헷갈릴 게 없잖아. 안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돈도 많고 잘생겼어. 그래. 헷갈릴 게 없죠. 무조건 만나야지. 그죠? 미안해. 니네는 그런 저속한 애들이 아닌데 선생님이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인간성이 중요하지. 그죠? 네. 자, 아무튼 돈으로 연결되면 헷갈린다. 문제 풀기가. 그죠? 자, 그런데요. 얘가 참이래. 그러면 이거의 대우. 얘 반대로 바꿔. A는 K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얘는 대우하면 이고가 되죠. 그리고 B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도 4보다. 이것도 바꿔서 이렇게 해야지 대우가 되는 거지. 그치? 야, 이걸 대우를 만들 때는요. 이걸 부정해야 되잖아. 이걸 부정할 때 이거 부정, 이거 부정. 또는 부정하면 이고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명제가 대우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참이 되려면요. 우리 부등식의 성질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워요. 야, 얘가 얘보다 크고 얘도 얘보다 커.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것은 K-1보다 크거나 같아. 이 조건을요. 이고일 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풀 거는요. 야, A 플러스 B가 K-1보다 크거나 같으면 4보다도 크거나 같대. 이게 참일 조건을 구하면 되지?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 포함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A 플러스 B가 K-1보다 크거나 같다. 야, 얘가 여기 포함되면 참이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참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러려면요. 4하고 K-1은요. 4보다 K-1이 더 크거나 같아야 참이 되겠지?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는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K의 최소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알았지? 야, 이거 풀고 이 개념 반드시 나온다고요. 반드시. 이거 안 내면 니네 학교 선생님 이상한 거야. 진짜 시험 문제 못 내는 거야. 이걸 안 내면. 네, 요즘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이라는 걸 보죠. 3단 논법. 자, 이 3단 논법은요, 여러분들 일상에도 쓰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많이 썼다? 누가 많이 썼어? 몰라? 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많이 썼대요. 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런 걸 3단 논법이라 그래. 야, 난 사람이다. 맞잖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죽는다도 맞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렇게 어떤 주장을 펼치는 걸 우리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로 설득할 때 우리가 논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런 3단 논법을 쓸 수도 있겠어요. 참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3단 논법은 뭐냐면요. 자, 지금 보면 이런 게 3단 논법이야. 야, P면 Q이다가 참이거든. 그런데 Q이면 P이다도 참. Q이면 R이다도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R이다가 참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놓여서요. P면 R이다도 참이 되겠다.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죽어. 나는 죽어. 그래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 얘도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참이네. 나 P면 Q이다. 그리고 P면 나다리다도 참이네. 다리가 없잖아. 그죠? 근데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죠? 예. 이거의 대우인 나 Q이면
P라도 참인 거지, 그죠? 이거의 대우인 R이면 나 P라도 참이고요. 그런데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고 여기 다리가 놓여서 이렇게. 그래서 나 Q이면 나 다리다. 얘가 추론으로 참이라고 유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얘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인 R이면 Q이다도 참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참인 명제 두 개를 주면은요, 참인 명제 두 개는 무조건 얻는 거고요. 추론이 가능할 경우에는요, 참인 명제가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추론이 안 되면 얘네 둘이 끝이야. 근데 이렇게 추론이 될 경우에 두 개가 더 늘어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요, 이건 네 개 외일 거야. 그럼 둘 다 다시 뭐냐? 뭐가 없냐? 얘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얘가 없다. 얘가 R이면 나 Q. 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얘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추론에서 824번 상문제 한번 가볼까요? 상문제. 자,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데 얘가 참인 걸 만들고 싶대요. 일단 참인 게 P면 나 Q이다. 그리고 나달이면 나 S이다가 참이야. 그럼 이걸 뽑아내래요. P면 P에서 R까지 가는 걸 뽑아내래. 자, 얘하고 얘가 참이면 일단 얘의 배우인 S이면 R이라도 참일 거 아니야. 근데 목표는요, P에서 시작해서 R에서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더 필요해? 요렇게 다리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 여러분한테 필요하면요, 나 Q이면 S이다. 요게 참이라는 게 있으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데, 얘도 참이면 다리가 놓여서요, 얘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세요? 출발점, 종착역. 그러면 연결하려면 요게 필요한 거야. 알았지? 자, 얘 어딨어? 나 Q이면 S이다. 없네? 근데 이거 대신 뭐가 있어도 돼? 이거의 대응이 나대 쓰이면 Q가 있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대 쓰이면 Q이다. 얘가 있어도요, P이면 R이다를 참을 만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을 통해서 하는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음악 좋아, 미술 좋아. 음악 좋아를 P로, 미술 좋아를 Q로. P면 Q이다가 일단 참이야. 음악 안 좋아, 나 Q. 체육 안 좋아, 나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참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이씨. 이거 나 P지? 미안해. 음악 좋아하지 않으면 나 P지? 그렇죠? 자, 그럼 얘네 둘이가 참일 때 추론을 하려면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나 P면 나달이다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를 만들면, R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추론이 되겠다. R이면 P이고, P면 Q이니까, R이면 Q이다. 얘도 참이 되겠지, 그지? 근데 R이 뭐였지? 아까 체육이었지. Q는 미술이었지.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도 좋아한다가 되겠어. 근데 찾아보니까 있어, 없어? 체육 좋아, 미술 좋아? 있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도 좋아한다. 얘가 참이라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네. 자, 1라운드 마지막 가이드 문제 3번. 얘는 지우야. 지우가 아니라 지유죠. 자, 우리 대표님 여기 저쪽 제주시에 있는 무쌤 대표님 따님이 지유인데, 어떻게 벌써 고3이네.
대학교 갔나? 남지유야. 남지. 자, 걔랑 공부했었던 것 같아. 자, 지우는 학교에 오던 중에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산 잘 잃어버리지. 제발 학원에 좀 두고 가지 마. 우산이 너무 많이 쌓였어. 학원에 두고 가면 다음날 물어봐. 남는 우산 있나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버리기도 힘들어. 자, 지우는 학교에 오던 중에 우산을 잃어버렸어. 근데 서점이나 빵집 중 하나이고, 야, 지우가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리거나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거든. 지우의 일에 A, B, C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대요. 지우가 나쁜가 보다. 친구들이 진실을 얘기를 안 하네. 그러면 셋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한 거야. 그럼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지우는 어디서 우산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래요. 그럼 따져보는 거야. 얘가 참말, 얘가 거짓, 얘가 거짓이면 상황이 맞는지. 두 번째는 얘는 거짓, 얘는 참말, 얘는 거짓. 세 번째는 얘는 거짓, 얘도 거짓, 얘만 참말한 상황이 맞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참말했는지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A만 참말을 했어. 지우는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그 가정을 하자. 얘가 참이라고. 그런데 지우는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어. 이 거짓이야. 얘는 참이고 상황이 맞지? 그런데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대. C가. 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가 참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상황이 안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지우는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이게 거짓이야. 그렇다면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 얘가 지우는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이게 참말이래. 그럼 얘네 둘 다 맞는 거야 지금. 그죠?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니까. 그런 다음에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면 상황이 다 맞겠다. 야, 얘는 거짓말이야.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게. 그럼 빵집에서 잃어버렸겠지. 맞아, 얘 거짓말. 자, 지우는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어. 이거 참말. 맞아, 그죠? 그런데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야. 그지요? 이게 참인데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말을 하고 있는 애는 B고요. 우산은 빵집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차례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산을 잃어버린 건 빵집. 그리고 진실을 말 안 하고 있는 애는 B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헷갈려도 잘 체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형되게 일단 풀어봐 주세요. 유형되게.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대우를 배웠었는데요. 그 다음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패밀리 관계를 따질 때 우리 아버지의 형의 아들은 나랑 무슨 관계지? 사돈? 아버지 형의 아들이? 할아버지? 우리 아빠 형의 아들. 이모부. 야, 아빠 형의 아들, 큰아버지 아들. 큰아버지 아들이 너랑 무슨 관계야? 너 큰아버지 없니? 큰아빠 아들. 사촌. 그래, 뭐 사돈이 나와. 사돈은 결혼 관계로 맺어. 그치, 아버지하고 엄마 결혼을 했지. 사돈은 사촌이죠. 걔가 네가 걔를 사촌이라고 부르고 걔도 너를 사촌이라고 불러.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대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여기다, 서로 이다, 서로 대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조건끼리도 관계를 따집니다. 조건끼리도. 예. 남자들끼리는요, 좀 사회에 나가서 만나서 친해졌어. 친해지고 싶어. 너도 여행 가고 싶어? 뭘 그렇게 봐? 아는 내가? 불러줘? 친해졌어. 근데 친해지고 싶어. 그럼 나이를 물어보자. 남자들끼리. 예. 여자들끼리는 뭐 나이가 달라도 친구하고 그러더라. 나 고등학교 때 친구의 친구가 내 마누라의 친구야. 근데 내 마누라가 내 친구의 후배거든? 학교 1년 후배예요. 이화여고. 근데 내 친구하고 친구야. 족보가 꼬이는 거지. 후배인데. 친구, 뭐, 1년 후배인데 친구 사이 하더라고. 네, 졸업하고 만났으니까. 서울 가면 우리 때는 한 학년이 뭐 70명인데 반이 20반이 있고 막 그랬어. 한 학년인데 얼굴을 몰라. 70명씩 20반이면 1400명이거든. 같은 학년인데도 얼굴을 모른다니까. 1400명이나 돼요. 니네 학교 다 합쳐도 600명밖에 안 되잖아. 600명도 안 될걸? 그지? 한 600명까지는 얼굴을 다 익힐 수가 있지. 그치, 지우야? 지우는 오늘 왜 이렇게 시니컬해? 날씨 때문이야? 아니요. 시니컬하지 말고, 면하게 살아야지. 자, 아무튼, 남자들은 좀 나이를 물어봐요. 형, 동생이 좀 그래요. 남자 한 살 어린 애가 친구하자 그러면 참 피곤해져. 걔랑 친하니까 친구해도 되는데, 이게 사회관계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인데, 얘네 둘이는 형, 동생인데 얘랑 또 친구야. 이게 꼬이는 거지, 그지? 우리나라는 좀 나이별로 그런 게 있어. 미국은 그런 게 없죠, 좀. 미국은. 아빠한테는 다 하고 그러는데, 뭐. 아빠 친구하고 나하고도 친구 먹을 수 있는 게 미국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나이 관계가 있죠. 함부로 친구 먹으면 나중에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건끼리는요, 우리가 어떤 명제를 만들 때, P, Q, R,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로도 명제 만들 수 있고, 얘네 둘로도 만들 수 있고, 얘네 둘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조건들끼리요, 관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의 진리집합 P하고 얘의 진리집합 Q가 이런 관계면 P하고 Q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아닌데요. 이 진리집합 PQ가 이럴 땐 아무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 될 때가 있다. 진리집합이. 이렇게 될 때 요 작은 조건, 포함되는 특별한 조건을요, 우리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얘네 둘이 비교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얘한테는 형인데 얘가 쟤한테는 동생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얘한테는 형인데 이분한테는 동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항상 충분 조건인 게 아니라요.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했는데 얘가 작은 조건이면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은 충분 조건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특별하고 작은 조건은 우리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끼리 비교할 때 포함되는 작은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조건 P와 조건 Q는요, 이렇게 연결해서 동치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조건이 아주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포함되는 특수한 조건은 충분 조건, 포함하는 요 조건은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는요, 90점을 넘는 애들을 우등생이라고 해요.
근데 우등생 중에서 가장 점수가 좋은 애만 장학생으로 선발을 합니다. 예,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요. 수민아, 우등생과 장학생 중에서 장학생은 우등생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장학생은? 충분 조건이지. 더 작은 조건이니까. 누구랑 비교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작고 특수한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등생은 무슨 조건? 장학생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알았지? 나 이거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헷갈렸어. 선생님들이 막 이상하게 설명을 해줘갖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다가 니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알아듣더라고. 다 알아듣더라고 이제. 근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요, sufficient condition, necessary condition 해갖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여러분이 다시 배우는데요. 그 의미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살짝 달라. 살짝 다르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다. 두 조건끼리 비교할 때 작은 조건이 충분 조건이야. 얘랑 비교해서 큰 조건이 필요 조건인 거야.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 나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진짜 힘들었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지라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면 P하고 Q에 대해서 얘가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참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 얘가 여기 포함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참인 명제의 가정에 있는 게 충분 조건, 참인 명제의 결론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 됩니다. 진리집합을 따졌을 땐 작은 게 충분 조건, 참인 명제에서는 가정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야. 어렵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한 개념은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자, 뭘 찾으래요? P가 필요 조건인 걸 찾으래. 야, 왼쪽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인 걸 찾으래? 그럼 이게 참이 돼야 되겠지. 그치? 필요 조건을 찾으라니까. 넓은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빵빵이고요. 얘는 진리집합이 빵1도 되고 1빵도 되고 빵빵도 되니까 얘가 이쪽에 포함되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지. 답이 아닌 거야. 진리집합으로 따져봤습니다. 야, 둘이 제곱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일 때밖에 없잖아. 그치? 곱해서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이쪽에 포함되니까 이 조건은 이 조건에 대해서 충분 조건인 거다.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건 진리집합으로 찾기는 힘들고요. 이게 참이니? 참이 아니야. 아니지. 왜냐면 양변을 Z로 나누는데 Z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을 때만 참이죠. 그래서 이게 참이 아니니까 얘가 필요 조건 아니야. 참인 명제의 결론이 필요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인지를 봐도 되겠습니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 맞죠? 야, 둘 다 0보다 크면 둘이 곱한 것도 0보다 크니까 XY와 XY의 절대값은 같잖아.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안 돼요. 뭐냐면 X나 Y 중에 0이 있어도 이거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만 참이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야. 참인 명제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니까. 그죠? 자, 얘는요. X제곱은 X다. 얘는 X는 1이다. 진리집합이 1밖에 없는데 얘는 0하고 1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함되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 아니다. 자, 얘는요. X랑 Y랑 같다. X제곱, Y제곱이다. 이쪽으로는 참이 되고 이쪽으로는 거짓이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필요 조건인 건 이거밖에 없겠네요. P가 필요 조건인 걸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831번으로 가죠. 세 조건에 대해서.
야, 진리집합을 따져볼 수 있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합은 0이다. 뭐야? 둘 다 0이라는 소리지. 그지요? 자, 얘는 A-B의 제곱이 0이라는 소리니까 A랑 B랑 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명제는 그러면 00도 되고 11도 되고 22도 되고 겁나 많아요. 합이. 자,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는요. 예. 첫 번째,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와 같을 때. 그럼 어떻게 돼? 뭐 이거 없어지고 2B는 0이니까 아, B가 0이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는 A 플러스 B가 절대값이 같은 경우는요. 얘 부호바꿔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을 때 이 A는 0일 때 A는 0일 때 또는이야. 그래서 얘는 A가 0이거나 B는 0이다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요. 얘네들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이 00도 있고 01도 있고 10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0인 게 A가 되겠다. 그런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네들이 비교하면 얘가 필요 조건이다. 아니야. 충분 조건이지. 더 작은 조건, 특수한 조건이니까. 자, 나 P면 나다리기 위한 충분, 나 P가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충분 조건이면 얘의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은 말은 R이 P에 포함된다는 소리인데요. 야, 얘가 여기 포함돼? 아니지. P가 R에 오히려 포함되는 관계잖아. 예. 그럼 디귿은 무조건 받겠네. 자, Q이고 R은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야,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0,0밖에 없겠네. 그렇지? 야, P하고 같은 조건이다. Q이고 R은 P하고 같은 조건이다. 맞아. 디귿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좀 따지기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문제는요. 예. 조건 관계를 보고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P가 Q보다 더 큰 조건이야. P가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 더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이 Q의 충분 조건. R이 충분 조건이면 R이 더 작으니까 이런 관계라고 써 있는 거야. 자, P면 Q이다. 이쪽으로는 거짓이죠. 야, 포함돼야지 참인 거잖아. 가정이. 바깥쪽으로는 참이지만 이쪽으로는 거짓이다. 자, 니은은 어때? Q이면 R이다. 야, 이것도 거꾸로잖아.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거짓이야. 예, 그렇네요. R이면 P이다. 이쪽으로는 참 맞아. 나 P이면 나 Q이다. 얘는 이거 따지기 힘드니까 이거의 대우이 Q이면 P이다를 따져보는. 오,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겠다. 작은 조건이 가정에 있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이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다음이에요. 화면 이동 15번.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충분 조건. P가 작아? P가 작아. 자,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이 필요 조건이야? R이 더 커. 자, 전체 집합 유의에 대해서 PQR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항상 성립하는 거. 자, P하고 Q의 합집합은 Q인데 R이 Q에 포함된다. 아니야. 틀렸지, 그죠? 얘는요. P하고 Q의 교집합은 P야. 그게 R에 포함된다. 맞네. 얘가 맞는 게 되겠다. 그죠? 예, 나머지도 따져주면요. 얘만 참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문제죠. 자, 상문제 없으니까 뒤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838번. 얘에 대해서 P가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래. P가 Q의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건요. Q가 P에 포함된다 뜻이지. P가 필요 조건이니까. 예. 그러면 P는 어떻게 생겼어?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진리집합 P가 되겠다. 그죠? 그럼 Q가 여기 포함돼야 되는데 Q는요. X-7이 마이너스 K부터 K야. X는 7-K에서 7 플러스 K야. 그러면 얘가 여기 포함되는 경우 두 가지겠네.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요. 3보다 7-K가 크거나 같을 때 또는 얘가 여기 포함돼도 되지. 이렇게. 그러면 7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얘가 여기 포함되거나 여기 포함될 거야. 그치요? 예. 그럼 여기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 뭐 잘못했다.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들어오세요. 또는이면 뭐든데? 잠깐만. P가 필요 조건이야. Q가 포함되면 되는 거죠. 이걸 둘 다 동시에 풀어야 되나?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뭘 잘못 풀었다. 그지 얘들아? 다시. 넌 12시쯤 온다 그러는데 지금 몇 분이야? 15분 늦었지 너보다. 25분 늦었네. 자, 다시. 야, 지금 얘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될 때는요. 3보다. 근데 얘네 둘이 얘가 더 큰 게 맞지? 그지? P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 포함된다. 그러면 이것만 풀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닌데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K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이야. 4보다 작으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잖아. K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잖아. 안 되는구나. 얘 때문에 안 되는구나. 7-K보다 7 플러스 K가 더 커야 되니까 이 K는 0보다 커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지? 잠깐만 선생님 프리젠 잠깐 볼게요. 이런 거 헷갈릴 게 아닌데? 잠깐만.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연수 K라 그러면 풀어야 편하구나. 쏘리. 자, 문제의 조건에요. K가 자연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제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그럼 이런 예는 있을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 5보다 얘가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K가 자연수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되면 되니까 3보다 7-K가 더 크거나 같다야지 포함이 되겠다. 그래서 K는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는 4개라고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K가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은요,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크다라는 말, 그걸 추가를 했었어야 됩니다.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만 풀면 되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843번. 다음 중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야, 얘하고 같은 조건을 찾으면 되지. 자, 집합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집합의 연산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연산 정의, 연산 법칙, 벤 다이어그램. 뭘 풀까 가요? 벤 다이어그램이 빨라. 되도록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엔 집합이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요, A하고 B는 이렇게 놓고 찾자. 자, 그럼 A와 B의 합집합을 동그라미 치면 요 세 부분을 얘가 담당하는 거야. 그죠? 자, 이 부분은 B 빼기 A의 여집합은 B 빼기 A는 요 부분이잖아. 그죠? 요 부분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교집합 부분은 여기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 이 부분이 A라고 풀어주는 거야. 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벤 다이어그램을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간단히 하니까 얘는 A와 같고 A가 A와 B의 합집합과 같대요. A와 B를 합해서 A가 되려면 B가 A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A에 포함된다가 되겠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또 풀어보는데요. 여기 몇 번? 844번. 844번까지 풀어보는데 여러분한테 시간 한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선생님이 볼 거는 여러분하고 그 유형 19번까지만 볼 거야. 너 거의 수업 다 끝나고 온 거야. 참 애매해 이게. 너 시간 맞춰갖고 두 번째 강의는 듣게 하려고 그랬더니 영상 보고 잘 마무리 해야 와야 돼. 알았지? 아니면 월요일날 보충에 참여하고 해. 자, 오늘 공점으로 빠진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월요일날 보강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남은 유형 두 개는 그 대우증명법, 대우법이라고도 해서 대우증명법과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이 증명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개념은 같은데 분명히 문제는 다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저 책에서 다양한 유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대우법은 뭐야? 여러분한테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요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임을 보이는 거죠. 대우가 참이면 얘도 참이니까 대우를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대표적인 문제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n이 n제곱이 k의 배수이면 n은 k의 배수이다. 요게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제곱한 게 k의 배수면 n도 k의 배수가 된답니다.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힘들어. 어떨 때 증명하기가 힘드냐면 가정이 차수가 더 높으면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 조건에서 1차식 조건을 증명하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얘는 대우를 보는 게 좋다고요. 귀류법은 일단 두고. 그래서 얘를 갖다 증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이다. 이거 증명을 해보면은요,
예. 이걸 증명하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대우를 써서 n이 2의 배수 아니라면 n제곱은 2의 배수 아니다. 이걸 증명할 거야. 자,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은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2의 배수보다 하나 적겠지.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2의 배수는 짝수. 근데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라 둘 수 있고. 그러면 n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어서 2로 묶어주면 요게 2로 묶여서 2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더하기 1이 되니까 2의 배수가 아니지? 증명 끝.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3의 배수일 때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문제 보면 n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래. 증명하기 안 좋다고. 왜냐면 가정이 2차고 결론이 1차니까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증명하기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이거의 대우인 n이 3의 배수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n이 3의 배수 아니면 자, 우리 정수를 분류하면요 1, 2, 3, 4, 5, 6, 7, 8, 9 정수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얘는 3의 배수, 얘는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 얘는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 모든 정수는요 3의 배수거나 3의 배수보다 1 작거나 3의 배수보다 2 작다. 네,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네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은 3k-2거나 3k-1이 되는 거야. 그럴 때 n이 3k-2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돼서 얘를 3으로 묶어주면 여기에 3k제곱 얘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k 여기 3이 하나 들어가지. 그리고 플러스 1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 3 곱하기 요거 더하기 1이어서 3의 배수 아니야? 3의 배수보다 1큰 수가 되니까. 자, n이 3k-1일 때 이거 제곱하면은요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니까 요거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플러스 1이 남아서 역시 3의 배수가 아니겠다. 그래서 n이 3의 배수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해서 증명이 되는 거다. 알았지? 얘는 근데 일반적으로요 3의 배수뿐만 아니라 5의 배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야. n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가 돼요. 알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귀류법 문제예요. 귀류법은 뭐라고? 두 번째 귀류법. 얘는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라 그랬는데 이거의 구정이 얘가 거짓임을 보이면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이게 귀류법이다.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을 부정하여 말이 안 됨을 보인다. 사실이 아님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자세하게 가정, 정의, 정리 등의 위배됨을 보이는 것. 이걸 귀류법이라고 얘기해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 수학적 정의, 수학적 정리 등의 위배, 모순됨을 보이는 걸 귀류법이라고 한다라고 수학책에 적혀 있어.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짓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았지?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 주어진 문제. 자,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해 보래요. 그러면 이걸 부정해서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모순이야.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디에 모순이냐면요. 유리수는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정의가 있어.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서로 소인 자연수로 분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유리수가 되는 거다. 근데 요거의 모순됨을 보일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거짓임을 보일 거라. 어떻게? 자, 얘가 서로 소인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얘가 성립해야 돼. A, B가 서로 소일 때 그럼 얘는 루트 5B는 A고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A제곱은 5B제곱. 자, 그럼 이 식은 뭘 의미하냐면 A제곱은 5 곱하기 얼마니까 A제곱이 5의 배수라는 거야. A제곱이 5 곱하기 얼마니까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A제곱이 5의 배수면 A도 5의 배수지. 앞쪽에서 증명했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5의 배수면 A도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A가 5의 배수면 이렇게 놓고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A에다 5K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양변을 5로 나눠주면요. B제곱이 5K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B제곱은 5 곱하기 얼마니까 5의 배수지. 제곱이 5의 배수면 B도 5의 배수지. 그렇죠? 그러면 위에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에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참인 거야.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게. 결론을 부정하여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되니까. 거짓이 되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귀lum법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아주 대표적인 예 두 개를 증명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학교 문제나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좀 이걸 벗어난 문제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맥락은 이걸 알고요. 해설지들 잘 참고해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쌤은 무조건 마무리 하시고요. 쌤 B까지 되도록 풀도록 하십니다. 알았죠? 다음 주에 요 뒤에 유형 9개가 더 남네요. 그걸 하고 나서 쌤 B까지 다 못하면 그날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이건 뻥이고요. 보내긴 하겠죠. 그 다음 월요일날 와야 돼. 혹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쌤 B까지를 못 끝내면 참고적으로 다음 주 선생님이 일요일날 수업하겠네요. 내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야. 다음 주만. 알았죠? 자, 달려보시오.